안녕하세요. 공대가 좋아 MC 최정문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아래에 가지런히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아담한 공간이 하나 보이는데요. 아마 평소에 우리 프로그램을 즐겨보신 분들은 한눈에 알아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곳이 바로 공대가 좋아의 촬영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몇 걸음만 걸어서 이동을 하게 되면은 32동 건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학과가 바로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던 슈퍼 301동 같은 경우는 캠퍼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면 이곳 32동은 반대로 공대에서 가장 아래쪽 공대 캠퍼스가 시작되는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건물 바로 앞에는 학생들이 즐겨 찾는 해동학술문화관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하 1층에는 깔끔한 분위기의 레스토랑이, 그리고 1층에는 북카페, 그 위로는 첨단 IT 시설이 갖춰진 도서관이 있어서 공대생들에게 아주 유익한 공간입니다. 자, 여기는 강의실들이 모여있는 32동 1층입니다. 지금 제 옆으로 굉장히 신기하게 생긴 모형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네, 설명을 읽어보니까 경수로 모형이라고 하네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학과가 짐작이 되시나요?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학과는 바로 원자핵공학과입니다. 이제 곧 학생들이 도착을 하게 되면 공대가 좋아 촬영이 시작될 텐데요. 오늘은 교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러 가시죠. 중고생들이 직접 찾아가는 서울공대 진로 작성 탐방 프로그램 최정문의 공대가 좋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이고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학했는데 바쁘지 않아요? 아니요. 네, 안 바빠요. 그래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서울공대까지 찾아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학과 때문에 찾아왔는지 다 같이 얘기해 볼까요? 원자핵공학과요. 네, 그렇죠. 원자핵공학과가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입니다. 여러분들은 원자핵공학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얘기해볼 학생 있어요? 원자핵 에너지요. 아인슈타인이요.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공식 얘기하는 거예요? 네. 또 다른 친구는?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빙글빙글 도는 그림이 떠올라요. 네, 그렇군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이미지들이 떠오르는데요. 일단 간략하게 원자핵공학과를 설명해 드리자면 핵물리학 같은 현대 물리를 기반으로 첨단 과학기술을 다루는 학문,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원인 원자력 발전과 그와 관련된 다양한 응용 분야, 그리고 미래의 새로운 에너지원이라고 하죠. 핵융합을 주로 연구하는 곳입니다. 덧붙여서 플라즈마, 가속기, 레이저, 방사선 같은 응용 학문들도 비중 있게 다루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교수님을 뵙기 전에 여러분들 자기소개를 각자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낙생고등학교 2학년 유지연입니다. 평소 원자핵공학에 관심이 많은데요. 케이스타나 이터와 같이 핵융합로의 발전 원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개 고등학교 2학년 정지현인데요. 저는 이번 명문대 교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저의 견문을 넓히고 스키마를 채우면서 저의 꿈을 찾기 위한 방향을 쫓기 위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신국제고등학교 1학년 강산우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신소재 개발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런 공대에는 플라즈마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과학기술로 신소재를 개발하는 데 연구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좀 알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공항고등학교 1학년 정원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미래 핵융합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인데요. 핵융합에 관한 지식을 얻고 나중에 저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기소개를 들어보니까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런 친구들만 찾아온 것 같은데요. 이제 교수님, 여러분들이 만나 뵙고 싶어하는 교수님과 함께 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다 같이 불러볼까요? 네. 자,
자, 그럼 다 같이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주한규 교수님, 나와주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학과 홈페이지에서 사진으로 뵀었던 것보다 실제로 뵈니까 훨씬 더 젊으신 것 같아요. 정말? 네. 혹시 교수님 저희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인터넷에서 봤어요. 네. 어떠셨어요, 보시고? 또 학생들 질문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준비를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제 학생들과의 본격적인 질문 답변 시간에 앞서서 교수님의 미니 강연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원자핵 공학과 그리고 또 오늘 온 학생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려요. 네, 원자핵 공학은 핵반응 에너지와 방사선 그리고 아원자 입자, 원자보다 작은 입자를 활용해서 인간에게 편익을 주는 그런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핵반응 에너지는 핵 분열 반응하고 핵 융합 반응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핵반응 이후에 질량 감소가 있게 되고 그 감소분이 아인슈타인의 E=mc 스퀘어 공식에 따라서 에너지로 전환돼서 나오는데 그 양이 아주 막대합니다. 예를 들면 우라늄 1kg을 핵분열시키면 100만 킬로와트짜리 발전소에서 하루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전력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나와요. 아주 고밀도 에너지죠. 원자핵 공학에는 세 가지 주요 분야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원자력 시스템 공학이에요. 핵 분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나 열을 생산하는 원자력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운용하는 그런 기술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 과의 이제 두 번째 분야인 핵융합 및 플라즈마 공학 분야에서는 두 개의 가벼운 그 원자핵을 가까이 붙여서 융합을 시키는 과정인데 그 가까이 붙이는 과정 중에서 그 전하를 띤 그 원자핵 간에 반발력이 발생을 하겠죠. 그 반발력을 이기고 그 핵융합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원자를 이온으로 만들어서 이온과 전자가 공존하는 소위 이제 플라즈마 상태를 만들어서 전자기력으로 이제 가속을 시켜주는 겁니다. 핵융합의 공학적 구현, 그 다음에 플라즈마의 다양한 응용, 이런 거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이제 세 번째 연구 분야인 방사선 및 아원자 입자공학 분야에서는 질병의 진단하고 치료, 그 다음에 이제 보안 검색 같은 데 활용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인간의 그 건강과 안전의 증진에 이제 큰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역으로 방사선이 만약에 차폐가 적절히 되지 못한다면 인체와 환경에 엄청난 위해를 끼칠 수가 있거든요. 이 방사선의 산업적, 의학적 활용하고 환경 방호 기술 이런 걸 다루게 됩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자핵 공학에 대해서 더 큰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과에 꼭 들어올 수 있길 바라요. 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의 미니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원자핵 공학에 관련된 용어들은 비전공자면은 복잡하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교수님이 분야별로 잘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원자핵 공학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고마워요. 그럼 이제 자리에 앉아서 학생들이 준비해온 질문들을 들어볼까요? 네, 그러시죠. 오늘 고등학생들이 원자핵 공학과에 대해서 탐방하기 위해 이렇게 서울 공대까지 찾아왔는데요. 학생들하고 같이 둘러 앉아서 실제로 마주하니까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단 학생들이 굉장히 똑똑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설명을 잘 해가지고 꼭 우리 과로 이렇게 오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교수님은 언제 어떤 계기로 원자핵 공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셨나요? 내가 1978년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었어요. 그때 이제 원자핵공학과로 오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때 왜 그런 결정을 내렸냐면 배운 거를 조금 더 이렇게 실용적으로 인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공학을 하는 게 좋겠다, 공대를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원자력 발전소에 관한 공부를 하는 거는 조금 고루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거라고 보여지는 게 그때 이제 핵융합이었었어요. 근데 막상 졸업을 하고 보니까 핵융합을 해서 취직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원자력 발전소 설계 기술 이런 걸 자립하려고 그걸 이제 미국의 엔지니어를 파견해서 2년 동안 이제 연수받고 와가지고 여기 이제 한빛 3호기 원자력 발전소의 그 설계를 직접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설계할 때는 보통 이제 컴퓨터 코드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 컴퓨터 코드가 그때는 이제 그 컨버스천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들여온 그런 코드라 그냥 블랙박스처럼 쓰기만 했어요. 그런 데서 지적 호기심 이런 게 생겨가지고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미국의 이제 퍼듀 대학에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지금 하는 그 원자로 물리를 계속 한 20년 동안 하게 됐어요. 그럼 교수님의 연구 분야인 원자로 물리는 어떤 분야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원자로 물리에는 이제 3가지 영역이 있는데 첫째가 이론, 그다음에 실험, 그다음에 이제 전산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이제 원자로를 처음 개발한 사람이 이제 페르미인데 그 원자로 이론은 페르미를 필두로 해가지고 1940년대인데 1960년대까지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론을 증명해 보기 위해서 이제 실험도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하는 거는 동력로거든요. 파워 리액터. 그러니까 열이 많이 나고 온도도 많이 나고. 이런 거는 이제 실험으로 예측한 걸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분석을 하려면 고성능 컴퓨터를 써서 수치 해법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 연구실에서 하고 있고, 우리 연구실에서 만든 이 컴퓨터 코드가 사실은 그 세계 첨단급이고 우리 동료들한테 많이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뭐 독일, 스위스 이런 연구기관에 우리 코드를 제공하고, 또 원자로 시뮬레이터도 또 빨리 또 정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이제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학생들이 준비해온 질문을 교수님께 직접 드릴 시간인데요. 먼저 정원준 학생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려운 과목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교수님은 어려운 과목을 공부할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 비결을 묻고 싶습니다. 내가 대학 들어올 때는 이제 본고사가 있었어요. 수학하고 영어 준비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문제를 이렇게 풀 때 그 문제지에다 적질 않고 노트에다 따로 적거나 아니면 이제 왜 그랬냐면 나중에 다시 한번 봐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다 마크를 해놓으면 바로 답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했고 최소한 2번 이상은 다 풀어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가 또 어려웠었는데, 영어 특히 뭐냐면 독해가 어려웠었어요. 나는 이제 이 단어 카드를 만들어서 했는데, 이제 요만하게 이제 카드를 만들어서 앞면에다가는 이제 단어만 쓰고 뒷면에다가는 이제 단어의 여러 가지 의미를 다 써가지고 보고 또 보고 이렇게 보고 뭐 몇 달 뒤에 또 보고, 그래서 이제 어휘가 많이 늘어났고, 근데 결국은 뭐 왕도가 없어요. 그냥 무직하게 열심히 하고 또 하고 그거밖에 없어. 네, 평소에 핵의학 분야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원자력공학과를 공부해도 핵의학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나요? 사실은 그 핵의학 전공은 의대, 대학원에서 해요. 근데 이제 핵물리나 방사선 뭐 이런 거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쌓고, 그다음에 이제 의대, 대학원에 가서 생체, 뭐 방사선의 생체에 대한 영향 이런 걸 공부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 학과에서 여학생 2명이 우리 의대, 서울의대 핵의학과를 이제 진학을 했고, 최근에 아마 가장 이상적인 진로 설정이 아닐까 생각해요. 원자과로 왔다가 핵의학과 대학원을 가는 게. 입자 가속기가 원자핵공학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예, 입자 가속기는 이제 물질의 성분이나 구조 분석, 그다음에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 생산, 그다음에 감마선이나 X선 같은 그런 광자 방사선의 생산에 많이 이용이 돼요. 가속기의 그 요소를 보면은 이제 이온원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속관이라는 게 있고, 빔 튜브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표적이 있어요. 이온원에서 이온을 만들거나, 그다음에 가속관에서 전자적을 사용해서 이제 입자를 가속하거나, 아니면 그 표적에서 또 일어나는 핵 반응을 분석하거나, 이런 게 다 우리 원자력공학에서 다루는 거예요. 전문 분야가 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그 포항 가속기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이제 요새 최근에 경주에 양성자 가속기 센터 이런 거 만들어졌잖아요. 거기 책임자들이 소장이나 센터장들이 다 우리과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스트라든지 뭐 지질자원연구소라든지 이런 데도 또 가속기를 많이 쓰는데 그런 데서도 이제 우리과 출신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나 반대 여론이 과거보다 높아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교수님의 평소 생각을 듣고 싶고 원자력 발전의 비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나는 그 재작년에 원전 사고하고 올해 터진 그 원전 비리 사건이 원자력 산업에 오히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원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서 이런 비리가 드러났는데 앞으로는 이제 원전을 건설하고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주의를 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계속 원자력 에너지를 안전하게 잘 쓰려면 이제 해결해야 될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안전성을 정말로 담보할 수 있게 그렇게 건설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 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사용 후 해결료예요.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요새 제4대 세대 원자로 이런 걸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 플라즈마를 활용한 산업이나 제품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플라즈마는 어떤 물질이고 원자핵공학에서 다루는 플라즈마의 성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먼저 플라즈마는 물질이 아니고 상태예요. 기체를 방전시켜서 이온과 전자가 공존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런 상태를 이제 플라즈마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플라즈마는 핵융합 플라즈마가 있고 산업 플라즈마가 있어요. 산업 플라즈마는 이제 제일 여러분들 잘 아는 게 플라즈마 TV. 그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의 회로를 만드는데도 플라즈마를 쓸 수 있는데 그걸 반도체 식각이라고 그러고 그 플라즈마 토치라는 거가 또 있어요. 그거는 이제 플라즈마를 이제 그 고압으로 고온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물체에다 때려주게 되면 고열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고열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텅스텐 같이 경도가 아주 높은 물질을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 녹여가지고 예를 들면 흑연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흑연 표면에. 그럼 표면이 이제 강해지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골프채 드라이버 이런 거를 만드는데 쓸 수가 있어요. 척추에 디스크 치료하는 거 이런 것도 봤죠. 네, 그게 이제 플라즈마 바이오 기술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 액체에서 방전을 시켜가지고 플라즈마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 플라즈마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실생활에 응용이 되고 있어요. 핵융합 발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국제 프로젝트에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융합 공학이 현재 어떤 위치이고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현재 얼마나 경쟁력을 갖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이제 K스타라는 핵융합 장치를 얼마 전에 건조를 했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소위 초전도 자석이라는 게 들어가요. 핵융합에서 플라즈마를 이렇게 잘 가둬놓으려면 강력한 자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그걸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플라즈마를 가둬두는 플라즈마 용기가 있어요. 그 진공 용기라는데 그게 굉장히 거대해요. 그런 것도 직접 만들었고, 또 이제 플라즈마를 발생시킬 때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해요. 이제 그런 것도 다 만들고 그래가지고 K스타를 우리가 세계 수준의 그런 핵융합 장치를 직접 만들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핵융합 그 커뮤니티에서 우리나라의 그 핵융합 실력이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터를 보면은 이터에는 이제 EU가 하나 있고 나머지 6개국이 있어요. 거기에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예요. 이 5개 나라 보면 다 강대국이죠. 우리도 거기 이제 동등한 지분을 갖고 그런 그 5개 나라하고 어깨를 나란히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고요. 우리나라 핵융합 그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잘 받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원자핵공학과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궁금합니다. 만약 교수님께서 신입생을 뽑는 면접 자리에 들어가신다면 학생들의 어떤 점을 주로 보고 싶으신가요? 예, 나는 뭐 비단 원자핵공학과 지원생뿐만 아니라 모든 공대 학생들한테 요구되는 게 지적 호기심, 그 다음에 이제 성취에 대한 집념, 이거라고 생각해요. 거기다 하나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사명감이에요. 남들을 좀 더 많이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훨씬 더 성취를 많이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핵공학이 고등학교의 물리2 과목과 관련이 많은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고등학교의 어떤 과목들이 원자핵공학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리2를 보면은 운동과 에너지, 뭐 전기와 자기장, 그 다음에 원자와 원자핵 뭐 이런 단원들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이런 게 우리 과에서 하는 원자핵공학에서 하는 거에 완전히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2도 보면은 뭐 함수, 벡터 뭐 이런 거 다 나오죠. 이런 것도 안 하면 우리 과에서 이제 공부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근데 만약에 안 했다고 해서 우리 과 보면은 이제 전혀 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입학을 하게 되면 1학년 때는 이제 물리, 일반 물리 1, 2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미적분학 이런 거 공부하고, 2학년 때는 이제 공학, 수학 이런 걸 배워요. 그게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어렵게 안 배우고 대학에서 열심히 하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딴 애들보다는 좀 어렵게 공부를 하겠죠. 정지현 학생의 질문까지 모두 다 들어봤는데요. 오늘 학생들이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해온 것 같고 질문의 수준도 예상보다 꽤 높았던 것 같아요. 오늘 온 학생들이 원자핵공학과에 진학을 해서 졸업을 하게 되면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일 많이 졸업생들이 가 있는 데가 한국원자력연구원, 그다음에 국가핵융합연구소, 그다음에 한국 안전기술원 같은 이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에요. 두 번째로 많이 진출해 있는 분야가 이제 전력 공기업 분야예요. 그러니까 한국전력기술이라든지 원전연료 주식회사라든지 원자력 부품의 설계나 운용 이런 거에 관한 일들을 하고 계시고, 세 번째로 많이 진출해 있는 데가 어디냐면 대학이에요. 예를 들면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런 데 원자력과 출신들의 많은 분들이 우리 과 출신들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기업, 두산중공업이나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기업, 또 이제 정부의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든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부 이런 데서 이제 일하시는 고위 관료 공무원들도 계시고, 이분들은 이제 원자력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죠. 자, 이제 최정문의 공대가 좋아 마지막 공식 질문만 남았는데요. 지금까지 출연하신 교수님들이 모두 다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신 질문인데요. 네, 공대가 왜 좋은지? 네, 맞습니다. 네, 공대가 좋은 이유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나는 그거를 홍익인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공대로 오면은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실용학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공대로 와서 공학을 공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학생들과 대화를 마친 소감이 어떠세요? 이 학생들이 우리 과로 꼭 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답변을 잘 했는지 약간 좀 불안하네요. 네, 아니에요.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서 여기 온 학생들 다 원자핵공학과로 꼭 진학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아주 열심히 답변을 해주신 교수님도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하시는 연구 분야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많은 성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원자핵공학과의 락밴드 썸레인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혹시 최정문 씨세요? 아, 네, 맞습니다. 혹시 공대가 좋아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정말 많이 봐요.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미래의 원자핵공학과에 오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미래의 후배들이잖아요. 미래의 후배에게 원자핵공학은 땡땡땡이다 이렇게 PR을 한번 해보실래요? 네, 원자핵공학은 미래의 빛이다. 네. 왜 미래의 빛인가요? 네, 불을 밝혀주는 미래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원자핵공학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마무리는 특별히 이렇게 재미있게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썸레인의 연주를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다 같이 안녕! I am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랬잖아. 근데 결국은 뭐 왕도가 없어요. 우직하게 열심히 하고 또 하고. 동의하냐? 예전에 노예 때쯤에 번호 물어보는 애 있잖아요. 걔가 와서 번호 따오라고. 교수님께서 저의 막연했던 생각들을 명확히 정리해 주셔서 정말 좋았고,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만큼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교수님이 명확히 답변해 주셔서 좋았고, 앞으로 저의 진로에 있어서 이 기회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서울대 와보니까 신소재 개발에도 사용되고 얼마나 실생활에 유익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원자핵 공학에 대하여 막연한 이해만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의 자세한 설명 덕에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